반갑습니다.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업맘 재테크로 매년 3천만원 벌다. 슈앤슈지엄 참돌에서 나온 책이고 올해 1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어서 그 다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필자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2,000원을 가지고 3년 적금을 들은 것도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 필자는 경제적인 생각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경제에 눈을 뜨지 않았나, 재테크에 눈을 뜨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되면서 좀 더 많은 그런 지식들과 공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책도 내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앞장의 내용들에 이어서 제가 앞장에는 가계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재테크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종잣돈 만드는 방법들 많이 이야기했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경제관념 가르치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아이들이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지. 청약저축은 일찍 가입하는 것보다는 만 17세 되면 가입하는 게 최고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봤고요. 만 17세 되었을 때 24개월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 17세에 하는 것이 청약 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드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좀 더 유익한 내용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노하우라고 나오는데요. 사회초년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재테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여 년이 넘기는 기나긴 학교 교육 과정을 끝낸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내 손으로 돈을 벌다니 세상에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뿌듯함도 잠시 학교에서는 재테크라는 걸 한 번도 배워준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결혼 자금도 몇 억씩 필요하다던데 내가 버는 돈은 평생 미혼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급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부모님께 맡기는 직장인들도 꽤 많습니다. 나는 급여가 워낙 소박했어.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부모님께서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라는 핑계로 재테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면 결혼 후엔 출발선상이 다르게 된답니다. 출발선이 다르면 당연히 결승선도 다르게 되겠죠. 백세 시대인 지금 직장을 얻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길어야 30년 내외로 이제 노후를 위한 재테크는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사실 재테크의 가장 좋은 시기는 사회초년생, 즉 미혼일 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초년생일 때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결혼 후에는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생활의 시작은 부모님에게 독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 관리를 하며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밑줄을 그어놨어요. 사회생활의 시작은 부모님에게 독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 관리를 하며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 공감하실 거죠?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고요. 제가 초년생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이 문장을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재테크를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때 재테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사회초년생일 때 재테크 습관을 만들어 두어야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거기다 배우자도 나도 재테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시작이 더 어렵고요. 재테크에 대해 경험이 많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급여까지 모두 관리합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관련 내용도 함께 공부하고 전체적인 내용
지출 내역이나 수입 내역 그리고 전체 자산 내역까지 공유해야 효율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재테크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흙수저라서, 나는 직장이 별로라서, 나는 연봉이 많지 않아서 이런 사고방식은 재테크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되어 나만의 재테크 방법을 만들어 꾸준히 투자한다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초년생인 만큼 당당하게 나만의 재테크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부부가 가장 먼저 합쳐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결혼하고 나면 제일 먼저 서로의 수입을 공개하고 엑셀 가계부를 꼭 함께 만들어 보세요. 우리 수입이 이만큼이니 무조건 얼마 이상 저축을 하자라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더욱 실패하게 됩니다. 일단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뒤 저축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축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저축은 시작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중간에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정들이 많다 보면 그냥 뭐 해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보험 가입입니다. 결혼 전에 가입했던 보험 중 정리할 것은 정리합니다. 보험은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커서 해지하기 쉽지 않지만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저도 결혼 전 남편의 재무 상태를 보니 적금은 하나도 없으면서 보험은 꽤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모두 해지하고 부부 안보험부터 가입하세요. 부부가 되면 서로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서 가계부를 만들고 재테크 계획을 세운 후 결혼 전 보험부터 과감하게 정리하기 순서가 정해지니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신혼부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구입 문제일 텐데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은행에서 풀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다 보니 화장실 욕조만큼은 내 지분이고 나머지는 은행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부터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합니다. 대출 상환과 만기 기간은 꼭 직장 재직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세요. 대출 상환과 만기 기간은 재직 기간 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 때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을 지라고 하네요.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당시 전세로 시작했다가 2년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지역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면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으니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죠. 주택 구입 시 대출은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30대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대출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월 수입은 한정적이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되면 은퇴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게 되니까요. 중간에 아이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아요. 평생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다 끝날 수는 없으니 은퇴자금을 고려해서 주택을 구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죠. 자, 여기에 우화가 하나, 애니메이션 엄마까투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 저도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엄마까투리는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작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모성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수십 번을 보았지만 볼 때마다 늘 눈물이 나는 최고의 인생작이에요. 엄마까투리와 9마리의 꽁병아리들은 매일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숲속에 큰 산불이 나게 되었대요.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갔지만 엄마까투리는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꽁병아리들이 9마리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불안해하는 꽁병아리들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순간까지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까투리와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드는 아이들. 마침내 산불이 꺼지고 아랫마을 할아버지의 눈에 띈 엄마까투리. 불에 타 죽은 엄마의 날개 밑에서 새끼들은 엄마까투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이를 주워 먹고는 다시 죽은 엄마의 날개 밑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불에 탄 엄마의 몸은 비어졌고 바람에 쓸려 부서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 종일 흩어져 먹이를 먹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엄마가 있던 자리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법 훌쩍 자란 아이들은 부서져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엄마의 날개에 몸을 부비고 마침내 엄마의 곁을 떠나며 동화는 끝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마라는 말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엄마는 못할 게 없잖아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줘도 부족하죠. 내 아이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해주고 싶고 아무 모자람이 없이 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또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테크 전문가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제가 이분은 재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재테크를 알은 것도 아니고 푼돈 모아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직장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재테크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 저보다 훨씬 더 재테크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집필한 이 책이 많은 분들께 재테크란 어떤 것인지 기초부터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결혼 후 살림과 육아에 지쳐 내 모습도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울해 있는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저는맘. 오늘부터 나의 작은 시작이 우리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재테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똑똑한 엄마의 당당한 재테크, 팍팍한 이 현실을 시원하게 뚫어줄 재테크의 왕 슈엔스의 비법 대공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바구니 물가부터 아이들 학원비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월급은 제자리라서 답답하다. 저는 마음으로 집안일 하랴 육아하랴 바쁜 와중에도 매년 재테크 수익으로 3천만 원을 번 재테크의 왕 슈엔슈가 저위험 중수익 재테크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원맘 재테크로 매년 3천만 원 벌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